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일반적으로는 1단원, 3단원, 6단원 수화 연산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안녕하세요, 쓱쌤입니다. 오늘은 2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면서 8년간 쌓은 경험이 수학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교과서에만 나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나 이미 아는 거지? 나타내는 방법만 바꾸는 거야. 겁먹을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5단원 분류하기를 먼저 아이가 스스로 나 이미 아는 거지? 나타내는 방법만 바꾸는 거야. 겁먹을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5단원 분류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가능성이죠. 아니, 왜 뜬금없이 분류하기냐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우리가 형식화된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표준어라는 거 아시죠? 표준어는 우리나라에서 두루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말하죠. 교과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표준어로 글을 씁니다. 사투리로 쓰게 되면 한 지역에서 알게 될 테니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형식화된 수학이라는 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학을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체계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죠. 체계화의 기본은 바로 분류하기입니다. 분류하기의 첫 장을 보시면 신발장과 옷장이 나옵니다. 집에서 있을 법한 상황이죠. 어릴 때 엄마가 신발 정리시키거나 빨래를 개서 옷장에 넣어본 경험이 분류하기라는 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쁜 것, 예쁘지 않은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색깔, 모양, 길이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세모와 네모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합을 배웠을 때 생각나시나요?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과 원소가 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어요. 분류하기와 집합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합이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배우는 것은 고등학교 때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분류하기로 지속적으로 훈련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아이들 수학 공부를 시키실 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다, 어렵지 않다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분류하기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을 주고 아이들에게 구분해보라고 하면 틀린 애들 사실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학 개념들을 정의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확장해 나가려면 분류의 기준을 정하고 포함 관계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아이와 기준을 정해서 물건을 분류해보는 활동을 많이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2단원 여러 가지 도형을 볼게요. 도형 영역이에요. 자, 먼저 동그라미 모양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도형을 원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고 그리기 방법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보게 해요. 원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이때 애들이 되게 막막하죠. 그냥 동그래요, 굴러갈 것 같아요, 뾰족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그냥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애들이 그렇게 못하면 보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이나 훌라후프나 병뚜껑 같은 거 말이죠.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이제 만져보면 굴려보고 끊어진 데 있나 없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 얘기는 하게 두세요. 진짜는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원을 찾아보는 그림 있죠. 이때 아이에게 원이 되는 것과 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해보면서 원의 성질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 옆에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각형은 원이 아니라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그때 물어보는 거죠. 이 도형이랑 원이랑 뭐가 달라? 이건 뾰족하잖아, 선이 똑바르고. 근데 원은 뾰족하지 않아, 선도 그렇고 둥그렇고. 이렇게 각각 도형들이 왜 원이 되고 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원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이 활동 하나만 해도 40분 후딱 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면 적었던 원의 특징들이 원이냐, 원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게 바로 다음 활동이 되는 거고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애들이 수학 개념을 정의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을 주로 씁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찾아보기 쉬운 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오류가 많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 거 말이에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나 범위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개념을 심어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가 개념을 잡아가게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올바른 예시들을 주고 그것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고 특징을 말해보게 하고 반례, 그러니까 원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한 도형이 왜 원이고 왜 원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게 하고 원인 것들의 특징을 정리해보게 하고 그 특징에 맞춰서 찾아보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을 찾을 때도 동일한 과정들을 밟게 된다는 걸 아는 거. 아이들이 이 패턴을 읽어주면 좋은데 아마 엄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키오피오 에듀 카페에서 2월에 마지막 교과서 원정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와 교과서 공부를 먼저 하려면 사실 엄마가 먼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엄마쌤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교과서를 복습이나 또는 예습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교과서의 문제만 풀어보려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개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과서 전체를 다 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유료 과정을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단원 길이 재기를 한번 해볼게요. 측정 영역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길이가 필요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옷을 지을 때, 신발장에 뭐 키가 큰 장화 등을 넣을 때, 이럴 때죠. 그런데 길이를 재려고 하니까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뼘, 뭐 클립, 딱풀, 연필, 크레파스, 발길이 등등 엄청 많죠. 길이를 재는 단위로 정해진 뼘, 이 뼘이 몇 번인지 그 횟수를 세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뼘이라고 해도 사람 손마다 크기에 따라 다 다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발길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 재기는 어떻게 해서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자, 표준화가 뭐였죠? 네, 누가 봐도 크기가 같은 길이의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죠. 누가 봐도. 네, 드디어 1cm가 도입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정해진 단위의 길이를 1cm라고 쓰고 그걸 1cm라고 읽는 거죠. 1cm에 해당하는 길이의 개수가 2개다. 그럼 2cm. 3개다. 그럼 3c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놀이수학에서는 그 자로 선의 길이를 재면서 그려봅니다. 개미 명령어도 길이에 맞는 선을 그어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2학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즉의 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왜 센티미터로 도입했는가, 거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왔는가, 이게 바로 절차거든요. 이게 바로 마치 연산에서 세로 셈을 도입을 해가지고 2자리, 3자리, 4자리 자릿수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길이 재기에서는 1cm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미터, 킬로미터 줄줄이 나올 단위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서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 2학년 수학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애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애들은 종이 한 장에 순서대로 적어놓고 알려준다고 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다 해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랑 키도 재보고 손바닥자도 만들어보고 냉장고 높이도 재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걸 정리해보면서 나 이거 엄마랑 해봤었는데 와,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잘 그릴걸요? 이러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엄청 많이 강조하죠. 그죠? 애들은요, 학교에서 지가 남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엄청 속상해하고요.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그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 학교의 어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애는 그렇고 뭐 어떤 애는 안 그렇고가 거의 없습니다. 애들은 책으로 배운 거를 몸으로 익히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반대로 몸에 익혀져 있는 걸 책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자, 수학을 쉽게 생각하고 재밌어하게 하고 싶죠? 그럼 제 말대로 하세요. 몸 먼저, 책 나중. 그러니까 책은 2학년 때 보시고 그 전에 몸으로 하는 활동을 먼저 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어릴 때부터 수학을 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클래스 101에 올려놓은 강의가 있어요. 하지만 전에 라방에서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에 클립 보이시죠?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최종 영상에도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와 연산 영역. 1단원, 세자릿수, 3단원, 덧셈과 뺄셈, 6단원, 곱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해볼게요. 우와,
한 학기에 6단원 배우는데 3단원이 수화 연산이에요. 나 엄청 중요한 애거든? 하고 온몸으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거죠. 이 단원들을 계산이라고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핵심만 볼게요. 자, 1단원 세 자릿수는 드디어 자리값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낱개가 10개가 되면 한 묶음이 된다는 걸 배웠다면은 2학년 때는 자리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원에서는 탁상달력 자리판이 정말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고요. 탁상달력 자리판을 만드는 방법과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시 또 위에 클립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탐구 수학에 보시면 세 자릿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볼까요?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134를 100모형 1개, 10모형 3개, 1모형 4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10모형 12개, 1모형 14개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꼭 여기서 활동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3단원 덧셈과 뺄셈은 세로셈뿐만이 아니라 가로셈도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게 하는데요. 사실 애들은 가로셈을 이미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받아올림이 없는 상태나 끝자리가 0인 경우이거나 그렇다는 거죠. 가로셈에서 받아올림을 하는 거는 평소에 가로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세로셈으로 바꿔서 해요. 세로셈 실컷 알려주고 애들한테 연산에 유연해지라고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지만 아마 애들은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쓰는 거는 일단 내비두시고요. 먼저 30 더하기 40 같은 거 있죠. 10 더하기 20, 10 더하기 10, 뭐 10 더하기 40, 50 더하기 50 이런 거. 자, 이렇게 익숙해지다가 그 다음에 32 더하기 44 같이 받아올림 없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하다가 받아올림이 있는 애들은 35 더하기 7처럼 두 자리 한 자리 걔부터 하는 거야. 그거 하다가 되면 35 더하기 67처럼 두 자리 받아올림. 이런 걸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거는 35 더하기 7, 즉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받아올림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먼저 교구로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교구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수를 잘 다루는 애들 중에 보면 물론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지 없이 막 외워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계산한다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받아올림을 할 때는 10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35 더하기 7을 할 때는 5를 먼저 10을 만들어서 올림을 해주고 10의 자리가 4가 되고 1의 자리가 2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받아내림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처럼 단계별로 해주시고요. 35 빼기 7처럼 두 자리 빼기 한 자리를 교구로 먼저 할 수 있어야지 가로셈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네, 요 부분은 1학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로셈에 대한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서 가로셈이라고만 찾아봐도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타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쓰기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배워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거에 목매면 안 돼. 그럼 진짜로 할 수 있는 걸 못 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6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이 곱셈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챕터를 쓸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긴 되게 어렵고, 자, 아이들이 1학년부터 배워온 뭐 수세기, 덧셈, 묶음,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곱셈을 하기 위한 모든 사전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종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세면 두 개씩 몇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개씩 띄어서 세면 두 개씩 몇 번 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곱셈은 덧셈에서 파생된 개념이고 같은 수의 거듭 덧셈이죠. 즉 곱셈은 수세기로도 나타낼 수 있고 덧셈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활동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됩니다. 특히 띄어세기랑 묶어세기는 적어도 2년은 꾸준히 했어야 돼요. 그래야 곱셈에서 그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세기 중에 꽃이에요, 꽃. 걔네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1학년 아이가 있으시거나 취학전 아이가 있으시면 띄어세기, 묶어세기를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예시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고요. 마트를 가세요. 마트는 곱셈 천국입니다. 거기 가서 수도 없이 띄어세고 묶어세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일반적으로는 1단원, 3단원, 6단원 이 수화 연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5단원 분류하기를 제일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저 선생님 예전과 다르시면 어떡해요? 네. 제가 수화 연산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2학년 때 분류하기에서 본격적으로 기준이라는 걸 다루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교과서 시간에는 제가 3학년 1학기를 다뤄볼 건데요. 3학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교과서를 정리해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진지하게 교과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